어느 날 방송국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이건 혹시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뭐예요? 어? 손편지? 영양에서? 오, 야, 이 손편지가 이거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가만, 무슨 편지지? 저희 아버지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TV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사위도 심지어 손녀도 TV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꼭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평생 소원 한 번은 이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 우리 어르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MBC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영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인데요. 아이고, 사과밭 사이에 계신 조문옥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 주인공 맞네요.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텔레비전 찾아왔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예, 참 기쁩니다. 아니,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손녀도 최근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일 학생 기자로 MBC에 2번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도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아는 지인들도 들어 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텔레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기쁩니다. 오늘 올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면서 아버님이 수확하는 모습 저희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함께 사과 오늘 다 따버리시죠.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키의 2배만큼 나무가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인연이 되겠거니 하면서 마냥 기다려왔던 어르신. 마침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날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니까 여러모로 수확이 쏠쏠합니다. 이야, 알도 굵고 잘 익었다 이거. 아버지 안 보죠?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한 입만 먹고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야, 올해 사과 농사 잘 됐네. 어르신의 사과밭은 경북 영양에 속하지만 사실 청송과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으로 소문난 경북 내륙이라 맛은 보증 수표인 거죠. 아유, 야, 잠깐 동안 또 많이 땄네 아버지. 야, 잘 됐지요? 아유, 이거 제가 다 그냥 흐뭇합니다. 예. 아유, 우리 사과 농사 지금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흐뭇합니다. 힘들었던 게 모든 게 싹 내려갑니다. 아유, 잠깐만 좀 앉으시죠. 예. 아유, 근데 제가 듣자니까 이 사과 농사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맞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다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아드님들이 예. 야, 완전히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래요. 아버님 좀 하신대요. 조금씩 사과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지으셨던 거 아버지 30년. 자식 농사까지 훌륭하게 건사한 어르신은 이제 농사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어르신의 사과밭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크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정숙 아버님의 사과밭에서의 내 일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영무정입니다. 고향무정.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하에 고된 농사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르신의 노동요가 올해도 구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뭐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버지 예, 이제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사랑 하트. 예.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보이소.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 배꼽 시계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 메이트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야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이거 닭다리 제일 큰 거 저한테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예. 촬영 잘 하시고 예. 잘 가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먹는 것도 저희가 예쁘게 잘 찍을게요.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평소 자녀들이 자주 와서 농사일도 돕고 어르신의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보물 1호 자식 농사일지입니다. 뭐 보세요? 사진. 사진이요? 예. 아이고. 야, 옛 추억 가족 사진인가요? 예. 아, 참 사진. 어르신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가족 앨범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밟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 낳고 집안일 하시느라고 지금은 이 허리가 굽어지실 대로 굽어지셨네요. 예. 어머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도 좀 즐겁고 우리 꺼짐 편하게 아이들도 다 커서 제대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꺼짐만이라도 오붓하게 잘 살아보세요. 고생 많았어. 마지막에 뭐 한마디 해야지. 했잖아요. 아니 그 말고 뭐 있잖아요 그거. 사랑합니다. 뭐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막내 아들이 앨범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어르신.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번집니다. 어이구야. 아버님 뭐 어디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좀 해보려고요. 전화를 한다고. 어디로 거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다음아 네, 전화 통화할 수 있겠나?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오늘 내가 소원하던 MBC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하게 됐는데 아, 진짜요? 그래 진짜 축하드리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화이팅. 파이팅.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어르신의 손녀는 MBC 청소년 기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원을 이룬 셈이죠. TV에 나오면 손녀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셨다네요. 손녀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드님, 며느님들이 다 오늘 아버님 텔레비전 촬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생에 소원 푸셨는데. 오늘 사과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쁨이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예. 농사도 항상 풍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수고 저희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영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뤘으며 어르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또 다른 소원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오늘 텔레비에 나오게 됐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뭐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소원 부렸다.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에 나왔다.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어머, de dire 아직도 내 자화상이 걸려있네. n'importe qui et ce 유럽 스멜. 15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아름답네. 아우, 샹젤리제. 아우,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봉줄. sir.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지금 유럽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여기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999. 무슨 소리세요? 저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 들고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곳은 정읍에 있는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럽 마을입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장산과 쌍화차 거리로 유명한 정읍. 그곳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건물들이 있어 지나는 이들이 그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정읍 속 유럽. 유럽 한복판으로 발을 내딛게 만드는 그곳으로 지금 같이 떠나보실까요? 준비되셨죠? 네. 유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화에서 관장님 같은데요, 이사님? 이곳은 유럽 각국의 물건들이 전시된 유로마켓입니다. 독일 최초의 명품 도자기인 마이센을 비롯해 유럽인들이 인정하고 귀족들이 애장했던 명품 그릇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처럼 유럽의 미적 감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와, 이사님, 이 그릇들은 다 뭐예요? 유럽 마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비즈니스나 여행 겸 유럽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소중한 제품들을 모아왔던 것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각국에 상징할 만한 그런 고품들이 많이 있죠. 일부러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유럽의 다양한 고품격 그릇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사님, 여기에는 그릇이 총 몇 점이나 있는 거예요? 한 500점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비싼 그릇은 뭐예요? 한번 여기를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리지널 골드 금박이 입혀진 그릇들입니다. 순금 24K요? 깨물어봐도 돼요? 천연 안료로 진짜 금을 입힌 그릇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동화 속 앤틱 가구들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품격을 더합니다. 가구들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이게 원목 앤틱 고가구라서 세월이 어쨌든 뭐 100여 년 이상 켜켜이 쌓인 가구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값스 고저를 떠나서 애장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인 성당의 어느 이름 모를 성당에서 나온 스테인드 글라스를 유럽의 어느 장인이 다시 식탁에 조명을 넣어서 만든 것을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이곳에 전시를 하게 된 곳이죠. 저 정말 처음 봐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장하는 곳입니다. 진짜 딱 아침에 우리 집에 이 식탁 앞에 앉으면은 진짜 저절로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너의 죄를 사노라. 마음을 정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만 평방미터 대지 위 5년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마을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진짜 네. 유럽의 지금 독일 같은데요? 독일을 모티브로 이 마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학습을 했고요. 독일의 어떤 목골조 가구 정형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고 마침 유럽의 어떤 성을 본 듯한 유럽의 어떤 마을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읍에 왜 유럽 마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문화 사대주의적인 의미는 아닌데 유럽의 선진 문화, 광장 문화랄지 그 다음에 어떤 골목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좀 한번 소개가 됐으면. 이제 유럽의 차 문화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을에서 선보이는 유럽 애프터눈 티 트리니티 세트네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19세기 초 영국 귀족들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즐겼던 티타임을 말하는데요. 애프터눈 티 문화는 유럽 정통 상류 문화의 코스였는데 요즘엔 이 여유를 호텔에서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이 DNA에 흐르는 왕족의 피가 애프터눈 티를 강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지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전직 5성급 호텔 베이커리 셰프가 만든 수제빵이라 저절로 눈이 커지네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잃을 뻔했네요. 언니, 이 맛이 있잖아요. 저는 질길 줄 알았는데 입에 넣자마자 바사삭하고 입안에서 싹 부서지는 거예요. 제철 과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티푸드라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문화를 이렇게 가까운 한국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죠. 선진 유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젠 유럽 마을 안 동양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오리엔탈 차 박물관 향원당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갖가지 닭이 세트와 오랜 시간 숙성시킨 차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셨어요. 여기 향원당 차 박물관 T롤의 원장님 되세요. 그런데 제가 유럽 마을에 와 있는데 네. 이곳은 굉장히 뭔가 그 오리엔탈적인데요? 맞습니다. 외국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외국에서도 아웃바운드로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의 K컬처 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또 한국적인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참나무 낙엽을 띄워가지고 만든 항아리. 자, 이렇게 낙엽 보이 산차를 항아리에다 다 담아놨어요. 와, 원장님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좋죠. 저 이거 맛볼 수 있어요? 네네, 한번 한 입을 드셔보세요. 와, 이 발효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약과를 만든다든가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한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찻잎만 이렇게 먹어도 향이 이렇게 진한데 차로 우려 마시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보이차를 마셔볼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접하게 된 것은 한 70년도 후반 그때부터서 했는데 중국 절강성 절강대학 항주에가 있어요. 그 도시가 지금은 차의 도시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차의 매력을 느끼면서 차에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그동안 홍차는 향을 즐기고 뭔가 맛을 즐기고 했었다면 이 보이차는 진짜 이 발효향이 나다 보니까 건강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 이곳을 갖고 나가는 마을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네요. 정읍 유럽 마을에 노을이 지면 마을엔 환하게 조명이 켜지는데요. 이국적인 감성과 느낌이 더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촌장님이나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억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크리스마스 마켓이었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행사고 페스티벌은 의미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프롤로그 첫 시작을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읍에서 만나는 유럽 마을.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계획하고 설계하며 벽돌 하나, 나무 하나 손수 가져다가 꿈을 실현한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소망들이 아름답게 새겨진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오늘 제 인생 최고로 힘든 날이 될 예정입니다.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서 오늘의 주제를 조금 했는데 되게 힘드네요. 어쨌든 한번 저와 함께 복싱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체중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생활 스포츠. 오늘 저와 함께 복싱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제가 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오늘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한번 가.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다이어트 복싱이라는 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또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내려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네. 일단 포스에 압도되는데요. 어우! 무서워! 근데 벌써 이거 엄청 쪼이네. 저 일단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셔야 제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좀 기본 자세만 좀. 네네네. 앞발은 한시 방향. 요렇게 틀고. 그리고 요 발을 11자로. 11자로. 요렇게. 요쪽 손은 턱에다 붙일 거고요. 앞손은 앞쪽으로 30cm. 요 정도. 앞으로 뺄 거고. 네. 그리고 중심을 앞에다 실어준다 생각하시고 같이 뛰어보세요. 짝발 뛰지 마시고 콩콩콩. 와, 힘들어. 두 손 내볼게요. 원, 투. 원, 투. 하나, 둘, 원, 투. 네, 진짜 다 좋은데요. 네.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코치 김선아입니다. 코치님이세요? 네. 우와, 그럼 복싱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복싱 시작한 거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들을 같이 운동도 시킬 겸 뭐 줄넘기 하면 키도 많이 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데리고 왔다가 관장님이 저를 보시고 그랬죠. 본인이 지금 급하다. 그럼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거예요? 한 30kg 좀 넘게. 얼마 만에?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인 것 같아요. 뺀 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한시 방향으로 11자. 그리고 뒷발을 들고. 평소 안 쓰던 근육 오늘 제대로 쓰는 이 남자. 힘들어! 아까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혼자 계세요? 선수 생활 하다가 네. 그만두고 네. 이제 다시 체육관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까부터 줄넘기를 하는 이분이 바로 코치님이 얘기한 아들 같은데요. 혹시 코치님 말씀하시는 그 아드님? 네, 맞습니다. 코치님이랑 비슷한 눈매를 가지셨습니다. 그 코치님 손잡고 복싱을 하셨다고.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체육관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나와서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니 그럼 그 정도면 사춘기 때도 다 계속 복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춘기 없었겠네요? 사춘기요? 네.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자 코치님이 본인에게 시켰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주말만 되면 이제 백봉령이라고 저기 한 20km 정도 되는 저기 오르막길 계속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버려두시고 정상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맨날 거기 주말마다 뛰어 올라가고 주말에 그렇게 못 쉬고 거의 매주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반론 해야 돼요, 제가. 네. 저는 정상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요, 차 타고요,
뒷공무니를 따라 다녔어요. 더 무서워. 그렇죠. 왜 쫓아다녀요? 더 너 잘 무섭게. 뛰는지 난 봐야 되겠다는 거죠. 뭐 제가 인정은 하죠.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리서 지켜만 보려고 하죠.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이렇게 지금 나온 지 2주 됐는데 점점 다시 강압적으로 조금 가고 있지 않나. 아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제는 너무 근데 보기 좋아요.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다시 복싱을 시작한 아들과의 훈련 시간. 조금 전과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그럼 저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저도 지도 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야, 이거 나 프로복서랑만 해보니까 이게 약간 있다, 느낌이. 아까 배운 거. 아들 뒤를 이어 미트 훈련에 도전. 얼마큼 하시니까 아, 됐죠. 스파링 한번 할까요? 아유, 스파링 어떻게 해요? 스파링 한번 해야죠. 에이, 나는 누구라며? 저 친구 프로인데 무슨 스파링을 해요? 스파링은 원래 저런 고수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잠깐만. 좀 뒤로 더 가요, 뒤로. 뒤로 더 가라고! 뭘 위까지 와요! 좋아. 내 인중은 그래도 하나 때려야지. 그렇지! 오가는 펀치 없이 고성만 남는 체육관. 망했네. 와, 진짜 크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진짜. 힘들어.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였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 보이셨죠? 아니, 아까 제가 옆에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복싱을 굳이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스트레스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화가 많으신가요? 네. 스트레스 푸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근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한 11kg 더 나갔었거든요. 복싱을 배우고부터 얼마 안 지났는데 좀 많이 뺐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싱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 엄청 많이 빠져요. 오면. 들으셨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살이 엄청 빠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겪었잖아요. 정말 엄청 빠져요. 진짜 엄청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복식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강원도에 여러 군데가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복싱이 참 매력적이고 건강에 많이 도움될 거예요. 네, 파이팅!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힘들다면 스트레스도 풀고 체중도 날리는 복싱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예술인으로 성장할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펼쳐온 정희석 작가. 곧 있을 국제 아트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근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조형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죠. 일상으로 스미는 그의 예술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마다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곳,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에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고생으로 변신! 나는 쎄삥, 모든 게 다 쎄삥.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저 지금 교복이라서 너무 설레요. 오늘은 제가 대전의 한 예술고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교문을 들어서니까 그 쿰쿰한 복도 냄새, 쉬는 시간 종소리까지 제 학창시절이 막 몽글몽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학교의 선생님이신데요. 기대되시죠? 그럼 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우와, 학교다! 추억 반 기대 반 들뜬 마음으로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바로 미술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인물의 얼굴을 연필 하나로 그려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입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 수업 분위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선생님 수업 어때요? 꿀잼이에요. 완전 사랑해요. 교편을 잡은 지 올해로 22년.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정희석 선생님. 친구 같은 교사입니다.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칠했지. 정희석 선생님 별명 있죠? 저는 같은 반인데도 별명을 모르겠어요. 별명이 뭐예요? 선생님 별명 석구 중에 줄리앙이라고. 줄리앙? 네. 왜죠?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살짝 곱슬머리이고 좀 잘생기신 외모가 닮아서. 줄리앙 선생님 맞아요? 네. 인정. 우리 줄리앙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일단 너무 수업을 재밌고 유쾌하게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재밌고 이게 친구들끼리 즐거운 수업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옷 너무 잘 입으세요. 미술실에 왔으니 드로잉 한 번은 해봐야겠죠. 그런데 연필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언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셔야죠. 이렇게? 네. 연필 하나만으로 인물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드로잉 수업. 명암과 양감을 살려 인물의 숨은 표정을 그려내는 거죠. 어느새 드로잉을 마치고 서로의 작품을 함께 보며 평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림은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 선생님이 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 미술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움이야. 수업하시면서 이 맛에 선생님 한다 싶은 뿌듯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작품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학생 이상의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을 갖다 제가 받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미래 예술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예술인들이 쫙 앉아서 그림 그리는 모습 볼 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일찍부터 정확한 진로를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요. 반드시 세계적인 어떤 작가나 스타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정희석 작가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학생들 그림 딱 보니까 그림 실력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 작업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이 근처죠. 지금 다 왔어요. 한눈에 봐도 여느 작업실과는 많이 다른 정희석 작가의 작업실. 재단기부터 드릴까지 공구들도 많고요. 눈을 보호하는 고글도 보입니다. 이 타일 조각들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궁금증이 커져만 갑니다. 제가 작가님들 작업실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공구들도 있고 되게 뭐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게 조각, 산업 디자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입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면 작업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좀 목공해서 가구를 만드는 기법도 쓰고 타일을 자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그럴까요?
작업실 한편에서 최근에 완성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다람쥐 같은 동물의 이미지가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인데요. 얘는 이름이 벨라입니다. 벨라. 벨라요? 잠깐만요. 트와일라이트 벨라?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작품에다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나게 해서 작품에다 조금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했고요. 가구적인 어떤 몸체에다가 그 조각적인 어떤 조형미를 갖다 좀 넣으려고 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소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네요. 타일 조각을 붙이는 작업은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작은 타일 한 조각에도 작가의 의도가 담긴다는 사실 새삼 알았습니다. 타일 조각 하나하나가 동물의 행동과 표정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체적인 작업이라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되게 쉽고 또 동물 모양이라서 그런지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영향을 좀 받으시는 거예요? 1900년도에 뒷상이라는 작가가 변기, 우리 화장실에 쓰는 변기를 전시에다 출품을 했어요. 레디메이드라는 기성품을 갖다가 직접 작품으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디메이드 기법을 제가 영향을 받아서 이 타일이라는 기존 제품하고 이런 소형 전자제품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어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훨씬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기능과 예술이 어울린 실용 작품을 만들어 온 정희석 작가. 현대 건축과 잘 어울리는 조형 작품을 추구하는데요. 이 작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갖는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스테파노 지오반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동심에다 편리함을 가미한 작가인데요. 쉽고 편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작품은 미술관에서 어렵게 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고요. 목재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고 타일과 특수 접착제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생활에 유용한 소형 가전을 빌트인에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국제 아트쇼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열리는 국제 아트쇼,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현대 건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각 작품으로, 디자인 작품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시잖아요. 그만큼 작가님의 작품이 어떻게 조명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12월에 열리는 국제 아트쇼 많이 놀러오세요.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처럼 늘 편안하고 친근한 미술을 보여주고 싶다는 정희석 작가. 실용적인 기능에 조형미를 더한 그의 작품은 우리를 따뜻하고 감성 넘치는 미술 세계로 초대합니다. 언젠가 그의 작품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하면 뜨끈한 어묵과 함께 호호 불어가며 먹는 붕어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장장 50년 긴 세월 동안 쌓인 내공으로 고소하고 쫀득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가 있으니 부부의 곁을 지키는 살뜰한 며느리까지 세 사람이 만드는 맛있는 붕어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 한적한 대로변에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붕어빵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두 분이 이곳의 주인이죠. 백순철, 김수림 씨 부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서둘러 반죽부터 만드는데요. 붕어빵의 맛을 좌우하는 게 반죽이다 보니
재료의 비율과 숙성 시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녹차, 호박, 고구마 이런 걸 해갖고 해봐도 다 속쓰럽고 쑥을 한번 해봤더만 쑥은 속이 안 썰어와서 쑥 년 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봄이면 지천에 돋아나는 쑥을 뜯어뒀다가 1년 내내 향긋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 두 분과 붕어빵의 인연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가게에서 장사를 한 건 4년 남짓. 그 전에는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결혼하던 쯤 시작한 일이 이토록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다른 사업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죽어라 살아 이제 붕어빵 갖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살아온 날들은 늘 고단했고 20살 꽃다웠던 아내는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됐는데요. 함께 고생하고 견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만 갑니다. 진짜 나한테는 그냥 없으면 안 될 사람들.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나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미안하지 고맙고.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 김수님 씨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평생 바깥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냈고요. 요즘은 혈관 수술을 한 남편을 대신해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부지런히 해왔답니다. 사랑시는 교통봉사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한 것이 28년 됐거든요. 근데 그 봉사가 저를 힘을 주는 힐링이에요. 힘들고 하다가도 노인들한테 그 붕어빵 차 갖고 가서 붕어빵 꾸주고 이래 하면은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내가 못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기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픈 것보다도 그거 가는 게 저는 더 나한테는 힐링이고 안 아파요. 그거 갔다 오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분일까요?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혜린 씨는 베트남이 고향인 다문화 주부인데요. 한국에서 처음 맛본 붕어빵이 신기했다는 혜린 씨. 야무진 손끝으로 시부모님 일을 돕고 있죠. 그때 제가 궁금했어요. 그 신랑 그 사진 보니까 왜 그 베트남 그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 와서 엄마 아빠 그 같이 장사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도와줘요. 아 여기 맛있겠다. 여기 맛있겠다. 바삭바삭해. 아 니는 또 꼭다리부터 먹네. 엄마는 똑같이 똑같대. 제가 바삭바삭 좋아해요. 바삭바삭 그래 니 바삭바삭은 땅땅한 거 좋아하는 줄 나도 알아. 시어머니 그 뭐가 하나 줬는데 먹고 봤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붕어 한 마리 먹으려고 거꾸로 다는데. 그 덤도 드렸어요. 있어 아저씨 이거 하나 더 잡숴보고 막 깊이 생각하고 남기게 이제 붕어빵 생각하고 오세요. 광양의 핫플레이스답게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붕어빵집. 날이 추워지면서 따끈따끈한 추억의 맛을 찾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빵이 맛있으니까 자주 올 수밖에 없죠. 쑥 같은 게 들어가고 속에 팥도 많이 두고 있으니까 맛있어요. 이 붕어빵은 쑥을 넣어갖고 맛있고 또 다른 붕어빵은 식으면 딱 꺼지는데 요거는 배가 안 꺼져. 요 붕어빵이 안 꺼지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 존경스럽죠. 한 곳 한 개 갖고 이렇게 오래 하신다는 게 존경스럽죠. 맛있으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맛은 보상하니까.
무려 50년의 세월이 녹아든 붕어빵에는 정직한 노력과 손님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재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부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몽골 손님들한테 너무 고맙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중학교 다니고 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시집을 가갖고 애기들을 나갖고 딛고 와서 자랑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느라 허리 펼 시간이 없었던 부부가 잠깐 시간을 내어 나란히 걸어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탄탄한 덕분이었고요.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겨울마다 붕어빵을 구운 동력은 손님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너무 좋아라 하고 하니까 하고 그런 좋은 기분에 하고 또 내가 이걸 벌어야지 한 입이나 저 봉사도 하고 하지. 돈 없으면 봉사도 못해. 이제 나 하여튼간에 몸 안 아플 때까지 아파갖고 못 할 때까지는 봉사하면서 이걸 할 거예요. 언제나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을 정도로 아, 그 집 붕어빵이 참 추억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주면 좋겠고 딴 그것도 없고 나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기에 부부의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가신다면 부부의 정성이 깃든 붕어빵 한 입으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